디자인 입시를 하셨던 분 특이기는 해요. 데이터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고 분위기도 안 살고 촌스러워 보이고. 오늘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 내용은 그거예요. 디자인 쪽 입시를 하신 분이고 디자인 쪽 입시 미술 특유의 부담스럽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교정을 하고 싶다가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입시 채색이 익숙하신 분들이 개인작 할 때 자주 겪는 고민인데요. 저도 직접 겪은 문제였고 이제 해결하면서 느낀 점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시하면서 생긴 버릇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회화 말고 디자인 입시를 하셨던 분 특이기는 해요. 대비가 진짜 세요. 톤의 대비란 뜻이거든요. 명암,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랑 뜻해요. 디자인 입시할 때는 밝음을 완전 화이트로 쓰고요. 어둠을 완전 블랙으로 씁니다. 왜냐면 기초 디자인이나 발상과 표현 같은 것들은 물체를 배치를 하고 이 물체들의 구도를 짜고 이 물체들끼리의 공간을 표현을 해요. 근데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는 결국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전경과 배경이죠. 이거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화이트가 가장 밝은 거, 블랙이 가장 어두운 거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대비감을 높게 줘가지고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인물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색을 좀 많이 씁니다. 대비가 높다는 거랑 같은 이유기는 한데 물체의 고유 색상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깔을 쓰죠. 어디에? 중간톤 혹은 밝은 톤에. 그래서 채도가 굉장히 높은 원색을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인체를 그리든 뭘 그리든 빨간색이면 빨강, 파란색이면 파랑, 노란색이면 노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는 이 친구의 어떤 공간이나 배경을 조금은 설정을 해주고 들어가면 분위기가 나거든요. 근데 디자인 입시는 이 분위기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체의 고유의 어떤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포커싱을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라는 거는 데이터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고 분위기도 안 살고 촌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죠. 묘사를 진짜 많이 해. 묘사가 많다는 거는 밀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밀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톤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약 조절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일러스트나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반짝거리는 느낌, 부담스럽고 뭔지 아시죠? 막 그런 느낌이 난다. 이거를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얘기를 한 밝음과 어둠이 강하다. 그 예를 보면은 굉장히 센 편이고 특히나 이런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이제 묘사처럼 올라오는데 이 안에서 밝음과 어둠이 지는 이런 대비감이 계속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되게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좀 제각각이죠. 여기에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얼굴에도 볼따구 같은 요런 데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혀, 귀에 이런 데도 하이라이트가 있죠. 지금 이게 어둠 아닌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묘사인지 하이라이트인지 뭔가 애매한 그런 반짝임, 이런 데에 다 반짝이는 느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원의 방향을 하나로 좀 고정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반짝임을 넣는 게 중요해요. 빛이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머리, 윗면, 눈 혹은 강조를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브릿지 부분 조금이라던가 리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주고 나머지는 약간 톤 처리를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알려면 사실 빛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빛에 대해서 알려면 명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밝은 곳에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를 잘 알려면 명부가 어디고 안부가 어딘지 요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명암 표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맞춘 사람한테 저의 칭찬을 드립니다. 맞춰보십시오. 를 알아야 한다. 네모는 짜다고요? 맞췄어! 유튜브에서 맞췄습니다. 유튜브에서 맞췄어요. 치즈직 여러분! 뭐야! 치즈직 다 틀렸어! 빠바바밤!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형태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명암 표현을 하려면 이 친구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명암 표현이 되거든요. 꺾이는 부분과 부피감, 입체감을 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략적으로 두루뭉술이 아니라 명확하게. 근데 사실 여러분 갑자기 마이크 그려보세요 하면 마이크 이렇게는 그릴걸 다들, 그쵸? 근데 실제로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저 잘 모르겠다만 약간 동그랗게 생긴 마이크도 있을 거고, 마이크는 좀 간단하니까 좀 어려운 거 보이냐? 고양이 그려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고양이니까 고양이를 그려보세요 하면 잠깐 잘 못 그리겠네. 너무 캐릭터 같은데? 캐릭터 같은 고양이 말고 진짜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 그려. 잠깐. 어쨌든 잘 못 그리겠잖아.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9 그려보세요 하면 다들 9를 그릴 수 있고, 육면체 그려보세요 하면 육면체를 그릴 수 있고, 원기둥 그려보세요 하면 원기둥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이 친구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야? 맞아! 도형화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명암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도형화를 해야 돼요 라고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덩어리, 입체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머리 여기 볼까요? 여기는 빛이 이렇게 와요. 그쵸?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 밝음을 줬고 여기에 밝음을 줬어요. 그쵸? 여기가 어둡고 여기도 어두워요. 구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머리통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모자가 있고 귀도 있고 그래 목도 있고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잖아요. 눈, 코, 입. 여러분 이 머리가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뼈가. 이 머리를 대략적으로 대충 구입니다 하고 보잖아요. 그럼 이 구에는 눈, 코, 입, 얼굴이 같이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그림자가 졌어. 근데 갑자기 얼굴에는 빛이 들어왔네. 그럼 이 친구는 빛이 분명히 뒤에서 살짝 오고 있는데 얼굴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얼굴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얼굴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목이 있죠. 여러분들 목이 아까 있댔지? 그런 다음에 이 목에 사람 몸통이 이렇게 달려있죠. 척추 따라서. 얼굴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머리통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실제로 정면으로 봤을 때에도 얘한텐 이 머리통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에는 이 그림자가 있어. 여기에는 그 그림자가 갑자기 흐려졌네. 여기엔 그림자가 없어. 이게 다 따로 논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입체를 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형태를 알아야 된다 그랬고, 형태를 알려면 도형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도형화를 시켜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뭐 육면체 혹은 원기둥 같은 걸로 봐줘도 되겠죠. 여기에 원기둥이 붙어있고 여기에도 원기둥이 붙어있고 하는 식으로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물체가 다 붙어있는 큰 덩어리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리터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을 어둠으로 덮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덮고 밝은 부분 만드는 것만 해도 그림이 약간 정리돼 보일걸요?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아까 제가 캡처한 영상이거든요. 실제로 주루루님의 머리색이 정말 어두운 색이야. 이 어둠의 이 색감을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머리색은 요렇죠. 약간 뒤쪽으로 빠지는 머리 이런 색.
근데 실제로 이분의 머리색이 이렇게 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이제 너무 과해지는 거죠. 일러스트로 그리려면은 색감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색을 좀 섞을 때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주변에 색이 좀 뿌려지거든요. 부드러운 느낌 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해도 부담스러운 느낌은 좀 줄었어요. 좀 심심하면 콧잔등 쪽에 빛을 좀 넣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림체가 약간 애매한데 캐주얼 치고는 느낌의 반실사 비율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 눈이 좀 작아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캐주얼로 한번 가볼게요. 내 마음대로 포즈.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려놓기 싫어. 잘하고 싶단 말이야. 수업하시면서도 피드백할 때는 지금처럼 직접 고쳐지면서 하시나요? 그럼요. 수업할 땐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미소녀를 하려면 딱 이 비율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눈이 좀 훨씬 크고 얼굴이 조금 작은 느낌? 근데 얼굴이 작다기보단 하관이 조금 작은 느낌. 여기 비율이 좀 짧아야 돼요. 코랑 입이랑 턱이랑 요 비율이 조금 짧게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밝음, 여기가 어둠이면 여기 다 어둠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 어둠 색깔로 누른 거거든요. 왜냐면 이 피부의 밝은 톤은 요 색깔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코 부분만 이제 심심하니까 요런 데만 좀 밝은 거 해주고 나머지들은 어둠이고 이 어둠 안에서 홍조도 넣어주고 약간 조금 더 깊은 어둠 오컬루전 섀도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넣어주고 쇄골이라던가 이런 해부하게 입각한 표현들 조금씩 더 해주면서 묘사는 톤이 조금 더 약하게 이것도 이 안에 이제 비친 반사광 같은 느낌을 준 건데 얘랑 대비가 조금 있어도 뭔가 은은하게 빠지는 느낌이 조금 있죠. 있어줄 때 조금 있어주고 풀어주고 있어줄 때 조금 있어주고 풀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 적당히 조절을 해가면서 잡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처음에 설명한 거를 이제 제가 리서칭 한 거를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럼 갈게요. 안녕. 피드백 신청은요. 저희 지금 하단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건데 디스코드 주소가 있어요. 짜잔 보면 피드백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주시면은 저나 아니면 대우님이 딱 선정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그럼 갈게요. 안녕.